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2월 2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마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아시고 이 경마에 임하셔야 되는데, 조교사들이나 기수들이나 모두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기 마필이 갈 곳으로 생각을 하지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지난주에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위주로 하는 전문가들이 완전히 개차반이 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왜? 조교사나 기수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판에 그 정보가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출마 투표장에 가면은 다들 한숨을 쉬고 나온답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보가 맞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마 자체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어느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는 너도 몰라 나도 몰라로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보를 기준으로 경마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거지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고, 레이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방법을,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맞던 틀리던 간에 그 어떤 시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레이팅 시스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수 믿고 경마했다가 거지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교사도 모르고 기수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려고요? 누구한테 물어보서 가는 줄 알고 배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옆에 와가지고 뭐 소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뭐 가는 말이 무조건 간다 이런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는 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조교사나 기수들이 현재 실적이 어떻다는 것을, 분위기를 알고 경마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믿고 때렸다가는 거지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토요경마 전반적인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고 뭐고 간에 적중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 28일 월말 경마로 시행되는, 자, 2월달의 마지막 경마죠. 자, 토요경마 한번 멋지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장전 경마도 강타로 토요경마 때 완벽한 상황을 내드렸어요. 메인, 준메인 다 맞춰드렸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토요경마 때는 완전히 상황이 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상황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더욱더 잘할 수 있다고 저 자신을 믿고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일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마필들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고, 6등급 치고는 편성 자체가 은근히 센 3세 이상 안발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편성 자체는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경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틴 기분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10번 단델리온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순발력은 그다지 우수하지가 않지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다. 마체가 작습니다. 420담화의 아주 작은 마체를 갖고 있는 피코 센터를 잡아서 선행의 면통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빠른 마필이 없어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단델리온이 밀고 나가면 선행을 갈 수 있고, 종과 득실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번 단델리온은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일본 대장금이 과연 이번 경주에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땐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일본 대장금도 일단은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알고가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삼정가디언이라는 마필인데, 편성이 좀 세긴 셉니다.
편성이 좀 세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 갖고 이번 교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마방에서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8번 3점 가기형까지는 가져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10번을 넣고 1번 8번 현재로서는 1번 8번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마리 10번 1번 10번 8번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승부 경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단통으로 때리려고. 단통으로 아주 그냥 단방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당이 얼마 팔리던 간에 그냥 단방으로 지져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경우입니다. 자, 일단 13번 킹크리켓이라는 마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행검사 자체를 3회에 걸쳐서 통과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야, 이 데뷔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주의 깊게 봤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순발력도 양호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어느 정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13번 킹크리켓은 무조건 갈 수 있는 마필이다.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3번 킹크리켓은 강하게 읽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또 10번 태풍이라는 마필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주행불안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재검 시그널이 양호했기 때문에 자, 이번엔 마방에서 박으로 늑작으로 교체를 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 460다마가 안 되는데 체중이 5kg가 늘어났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번 태풍도 가는 조예요. 가는 조이고 마필 상태도 좋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권 전력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야, 2번 프렌치킹도 사실상 뭐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12번 K러시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지난번 경시 옴팡지게 걸음을 끌어내었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 마필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4번과 12번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3번 킹크리켓을 놓고 때리는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 다소나마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단통으로는 10번 태풍 쪽에 힘을 줘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토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오전장에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일어나서 7, 8을 두고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참 여러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뭐랄까 생동감도 좀 떨어지고 예전보다 조금 뭐랄까 좀 저는 좀 이렇게 설치면서 해야 되는 또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경마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 같은 것도 얘기를 드리면서 하는 게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경마 지점 본장이나 이제 지점을 가면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안 해서 그런지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는 강의는 똑같아요.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강의 자체의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그런데 자, 요 3경주는요 제가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무조건 노리는 마필도 있고 또 강하게 때리고 싶은 마필도 있고 또 배당 마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은근히 또 이변 연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13번 킹어헤드는 가져갑니다. 13번 킹어헤드는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약간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종반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고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만큼은 14번 이 킹어헤드는 꼭 가져간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편성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이고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상태가 확연히 좋아진 마필이 2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번 킹어헤드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데 여기에 그 변화를 준 2주를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오전장에 확실하게 여기서 배팅 작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여러분들이 꼭 ARS를 현장에서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자신있게 붙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멋진 오전장 출발 자체를 멋진 적중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는 강한남위원하고 제주 교차는 이제 제 토요 경마 예상이 다 끝나면은 뒤에다 붙여놨으니까 제주 경마는 강한남위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꼭 제주 경마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석의 신마와 현군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기본적으로 이 현군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뭐 11번 이 클린업 시드가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일단 11번 클린업 시드를 자르고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6번 청마성이라는 마필도 청해망인데 요 마필도 이번 경연을 대비해서는 뭐 강한 조교로 단련을 시키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라 이 6번 이 청마성 요게 이제 대끼리로 팔릴 겁니다. 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 요런 마필들은 꼭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기 또 안쪽 게이트에 3번 행운줄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등짝이 불안합니다. 등짝이 영 불안해가지고 믿음이 좀 덜 가기는 하는데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은 뭐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행운줄이 역시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나마 이제 신마 중에서는 2번 라이징 퓨처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정말 탄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유입도 가능한 전적이기 때문에 자, 이번 라이징 피처 정도는 배팅권에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번 라이징 피처, 6번 청마성, 11번 클린업 시드 이상 3두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승부처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승부처를 좀 남발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그런 승부처를 선정을 했지만 현장에 갔을 때 촉이 안 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공포를 하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승부처로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승부처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슈퍼보스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1000m에 출전을 해서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도 뭐 9번 슈퍼버스를 빼고서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이 편성에서 후착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2번 시든 인디아뇨? 아니면 또 4번 와인메이커요? 아니면 또 7번 골드오라 같은 마필이에요. 다들 좋습니다. 다들 갈 수도 있고 다들 될 수도 있는 마필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요 마필이 언뜻 보면은 발주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추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준 것만 갖고 얘기를 하지 마라. 여기에는 완벽하게 제대로 된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 은근히 배당형 마필이 존재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통으로 때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12번 히든 인디안이라든지 뭐 4번 와인메이커 같으라든지 이런 마필들보다는 저는 여기서 승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통이 메이드가 됐고, 그 주축에는 9번 슈퍼보스라는 마필이 주축을 이룰 수 있는 경주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팅권에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9번 아메리카 드림입니다. 항상 있잖아요, 청해만은 축으로 팔리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500다마가 넘는 아주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엑스프로이트의 자마인데,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순발력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독 선행입니다. 그럼 뭐 9번 이 아메리칸 드립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문제는 1400에다가 바로 올려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2세만 하면 더군다나 안 보고 싶어. 근데 이번에 이제 3세가 됐죠. 3세가 됐고 체구가 또 500kg가 넘는 순발이야. 근데 순발이 또 순발력이 우수해요.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발은 대기만성형이라고 그랬는데 순발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라고? 싹수가 있는 마필이고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9번 아메리칸 드림은 뭐 이 편성에서 빼기는 좀 힘들다. 왜?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맞이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빼기는 힘들고요. 자, 1번 아큐러스입니다. 야, 지난번 때 보니까 상당히 그 마필 자체는 좋은데, 또 지난번 경주 때는 발진 분량을 보이면서 1개월 출주 정지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그냥 땅 하니까 안 나온 거지. 야,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가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범영 교수가 완전히 요즘 뭐 인기만 타고 낙마하고 또 인기만 타고 발진 불량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찌됐든 뭐 일본 아킬러스의 순수 능력은 괜찮은 마필인데, 이건 취입이거든요. 취입인데 9번 아메리카 드림은 도주고, 일본 아킬러스는 취입인데 전형적인 취입만데, 과연 이 그림이 1400에서 그려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어쨌든 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스테파노입니다.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연속 상승대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저는 그냥 빼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꼭 한번 봐주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8번이 장상불패라는 마필인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할 정도예요.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세게 보고 싶어요. 8번 장산불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본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도 가져가는 마필. 자, 이게 10번 써니스트까지 이렇게 가져가는데,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오히려 1번 아킬러스가 이 전개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또 발진 불량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안 좋아 보여요. 왜? 갇히잖아. 갇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뺀다 그러면 저는
1과 아킬러스가 조금은 좀 불안하지 않느냐. 조금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 오발탄이라는 마필에 박시천이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까지는 봐주고 싶다. 그래서 9 넣고 7번, 8번, 10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제 UCC 방송의 장점은 나름대로 오픈을 때려주고 또 나름대로 마블을 정의를 내려준다는 것이 장점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요일 7경주. 자,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는 축만 제가 정확하게만 잡으면 무조건 맞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꼬랑지는 무조건 가는 말은 이두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말은 이두가 있는데 그 꼬랑지에다 누구를 붙여서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꼭 봐주고 싶은 마필은, 기본적으로 꼭 봐주고 싶은 마필은 저는 일단 6번 천왕이란 마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6번 천왕이란 마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제가 지난주에 명작이란 마필이 있었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과천제일의 명작 그 다음에 황급빛 세상 31.5배를 제가 메인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려서 3복승은 116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경기를 제가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린 게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여러분들도 요 근래 마치 구정 바로 전이니까 한글화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듯이 요 편성에서도 6번 천왕이라는 마필은 명작 이후에 조금 능력이 감춰진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는 되는 거다. 하자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6번 천왕 같은 마필은 꼭 봐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제대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롭죠. 은근히 까다로운데 딱 3마리를 갖고 갈 생각입니다. 딱 3마리. 딱 3마리를 갖고 가서 지지고 볶아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딱 3마리 적중.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에는 그래도 6번 천왕은 뺄땡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킨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입니다. 자, 12번 큐피드 파워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그래도 능력상의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뭐 안 읽어줄 이유가 없죠. 당연히 읽어줘야 되죠. 12번 큐피드 파워 1200에서 선입전개를 펼치고 종반 탄력까지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일상에 성공을 했다. 자, 여기서 1번 잉그란 노사인데 당일날 체중이 줄어들으면 얘를 가져가거든요. 얘를 단통으로 지져보시죠. 1번 잉그란 노사는 당일날 체중이 줄어들었을 때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뭐 사실 12번 1번 쪽에 무게중심이 있고 뭐 10번 이런 거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12번 큐피드 파워는 이 편성에서 되는 말이니까 얘를 대가리 놓고 1번 잉그란 노사 요게 이제 한 마리 정도만 받쳐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뭐 14두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뭐 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상은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올게 왔습니다. 이제 토요일 9경주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제가 이렇게 나팔을 보는 이유는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집중을 해서 우리가 기를 모아서 때리자는 얘기예요. 자, 이 편성은요, 국산 4등급 3세 이상 암말로만 짜여져 있는 그야말로 난타전 양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축만 없고 안 되는 마필도 없을 정도로
상당한 난타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상 이 편성은 아마도 이 여기저기서 간다 안 간다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물을 먹었고 그 이전에도 물을 먹었었는데 왜 이놈이 못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얘가 못 올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싶은 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필이 이번에도 못 올지 여부를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그 마필에 대한 능력을. 그래서 제가 노림수의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9번 퀸 오브 럭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입상에 성공을 했어야 되는 마필인데,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1400에 도전을 하면서도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양전지 부종이라는 약간의 병력을 꾸준히 달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만, 9번 퀸 오브 럭은 이 편성에서도 지속적인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지속적인 종반 탄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9번 퀸 오브 럭은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9번 퀸 오브 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번 퀸 오브 럭, 이 마필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 승부처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한 방으로 짭짤한 배당을 연출해 볼 수가 있겠고, 자신있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명장 과천제 이런 거 다 맞춰드렸듯이 이번 주도 제가 메인하고 준메인은 한번 맞춰볼 거예요. 제대로 한번 맞춰볼 거예요. 물론 경마라는 것이 100%가 없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틀리더라도 야, 강타가 이거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그 수고수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 개털 후달리게 만드는 거 아니, 그런 식의 말을 듣고 싶진 않아. 그래도 야, 아깝다, 정말 잘 봤는데, 야, 이거 누구 체계도 없는 말 잡아가지고 때렸는데 잘 했는데, 야, 이거 아깝다. 자, 이런 얘기를 최소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듣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강타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10경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승부입니다. 단방이 아니겠느냐, 단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분 그랑브로는 이 편성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에 선행이 아닌 손입으로도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야, 센데? 은근히 센 말인데? 이렇게 누구나가 느끼셨을 거예요. 11부 그랑브로는 사실상 이번에 등짝이 좀 바뀐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는 안 읽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1부 그랑브로는 올라온 추세가 강한 마필이라서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이건 단방입니다. 제가 보기엔 단방이고, 삼복승으로 두 마리만 받치고 가겠습니다. 삼복승을. 단방이니까 단방을 때리면 조금 그러니까 단방에다가 삼복승 요거 하나 받치고 가든지 두 마리 정도 받치고 가는 식으로, 자, 마무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번 그랑브로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읽어줄 수 있는 현장 승부처인데, 아무리 봐도 단방입니다. 아무리 봐도 단방이니까 여기에선 삼복승만 두 마리 배당으로 받치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연속승부죠. 9경주가 메인이고 10경주가 현장이고 또 토요일 11경주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 연속승부 들어갑니다. 연속승부. 자, 7번 벤투스입니다. 이 편에서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생각보다 못 뛰고 있는 7번 벤투스가 또 부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마라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이즈상의 가장 윗구미를 형성하는 마필이고, 거리 경험도 있으니까 18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있고, 56.5면
적정 부족을 받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7번 벤투스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레이팅에서는 1번 슈퍼드래곤하고 5번 슈퍼탱크가 가장 많은 레이팅 점수를 받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7번 벤투스가 중간에 부진해서 그런지 벤투스가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벤투스를 넣고 마지막 승부처 자 멋진 적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에이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 12경주가 이제 문제의 경주인데 2번 마이데이는 사실상 이제 결승선에 임박하면 직선에 접어들면 마필이 조금 내측 사행기나 외측 사행기를 보여주는 약간의 주행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 단점의 마필인데 근간의 행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국산마로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마이데이가 국산마 자격으로 출전을 해서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6번 클린업 천하입니다. 6번 클린업 천하인데 클린업 천하도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인기마죠. 당연히 인기만데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57kg를 달았는데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중이 너무 과부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계속 52.5 56을 한번 달았고 56.5를 달았는데 갑자기 57을 달고서 이 편성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확실히 가부중이면 분명하다. 그리고 2번 마이데이도 앞말에 57이니까 이것도 450다마가 안 되는 마필로선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마이데이와 6번 클린업 천하는 현장에서 꼭 봐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상으로는 천마가 안 되니까 얘네들한테는 안 되니까 사실상 뭐 6번 클린업 천하와 2번 마이데이를 가져는 가야 되겠는데 축으로는 좀 둘 다 불안하죠. 2%가 불안하죠. 마이데이는 국산바에 57이고 클린업 천하도 57이라는 것이 레이팅 쪽으로 보더라도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12번 러시포스입니다. 당연히 12번 러시포스가 57.5를 받았지만 58까지 요 근래에 받았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상으로 봤을 때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편성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12번 러시포스가 이 편성에서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러시포스를 현장 상태를 보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13경주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예전 같으면 이게 끝장 승부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하나 더 가져갔을 텐데 추천 경기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12번 파워시티입니다.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대가리로 팔리겠고 당연히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되겠고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3번 헤니액티브인데 레이팅은 가장 많이 받았네요. 3번 헤니액티브가 그리고 57.5를 달았어요. 또 거리는 또 1400이고 추임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추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을 레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으로 승부를 하는 타이밍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3번 헤리액티브는 덜 보고 싶어요. 뭐 파워시티야 당연히 가져가고 잘란다면 3번 헤리액티브를 잘라보고 싶습니다. 왜 상당히 불안해요. 9번 리틀시스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1400이 조금은 거리 적응력이 좀 부족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자 지난번에 이제 추임력이 하강을 했지만 이번에는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시점이라서 9번 리틀시스도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번 리틀시스도 될 수 있는 마필이고 2번 홀리데이 드림이라는 마필도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근간 계속적으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한번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2번 홀리데이 드림도 가져볼 수가 있겠고 11번 퓨전 코리아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뭐 요 마필을 현장까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2번 파워시티를 대가리로 꽂 때리는 자 1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제 3경주가 준메인 승부처고요. 토요제 9경주가 메인 승부처니까 토요경마 한번 멋진 적중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대승을 거둬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월 28일 토요 제주교차 경마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주교차는 3개 경주로만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좀 조촐한 가운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를 퍼펙트로 적중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경마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좀 따뜻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좀 따뜻한 것 같고, 또 와서 보니까, 그 조교 주수도 조금 적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3분의 1. 거의 모든 마피를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경마장 자체가 좀 이렇게 아늑한 맛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만안경이 없어도 눈이 좋으면 네. 저 뒤에 거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경마를 하다 보면 제주 경마가 쉬운 경마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기승술 자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주 경마가 쉽지는 않아요. 은근히 어려운데 그게 어디 있다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제 마필이 이제 한라마 한라마가 이제 수시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뭐 3개월 단위로 바뀌고 말에 눈에 익을만하면 없어져 버리고 또 뛰던 말 남아있는 마필들은 뭐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입상을 하는 패턴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워낙에 또 이제 일반 경주는 안 그러는데 이제 중계 경주에 편성이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장난치는 거리가 뭐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눈에 띄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순수한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적인 게 오히려 뭐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더 크지 않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강한남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몇 경주예요? 뭐 3개 경주라 뭐 특별히 뭐 메인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 뭐 좀 그러한데 그래도 이제 3경주가 이제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3경주를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충막감의 마패는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은근히 후차게 혼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능력 마필 뭐 신의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세 능력 마필들이 많죠, 지금. 8번마 한라영산, 9번마 진리인, 황룡신화, 뭐 이런 마필들인데,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3세 마필들이 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제 8번마 한라영산이 뭐 이번 경주, 상대는 좀 강해진 맛은 있지만은, 뭐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아직 좀 무너질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8번 한라영산. 아무래도 이제 시네마이고 지금 100%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쉽게 부러뜨릴 수는 없는데 5.5kg라는 부담 중량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 우리 서울로 따지면 레이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받은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대상경주 특별경주를 우승해가지고 작년에 우승을 했던 한라궁이가 일반 경주에 편성이 될 때 61kg 5 플러스 3kg가 늘었었는데 이마필이 대상경 특별경주를 우승하고 나서 오히려 부담량이 53kg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핸디캐퍼들이 뭐 졸고 있지 않은 상 이런 걸 줄 수가 없는데 제가 마사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마필이 큰 여력은 없었다. 뭐 큰 여력은 없이 뭐 그냥 우승을 했는데 뭐 그래서 크게 주지 못했다. 좀 웃기는 얘기예요. 마필 뭐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8연승을 하고 7연승을 하면 그게 그 마필의 전력이고 능력인데 그렇죠. 뭐 큰 여유의 차, 뭐 큰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핸디캡을 많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리고 나서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핸디를 받았습니다. 58.5. 그래도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이즈로, 기존의 사이즈로 보면 무궁무진이 제일 그래도 네, 일본에선 기존 마필 중에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마필이 이제 7번마 무궁무진이라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앞선이 조금 한두 마리가 걸음이 이제 무뎌지는 그런 편성에서는 항상 치곡을 쓰는 전력이기 때문에 7번마 무궁무진은 뭐 현편성에서는 항상 인기만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이게 아무래도 7번, 8번이 대끼리 팔리지 않겠어요? 아닌가? 글쎄요, 이게 팔 놓고 뚫리려나? 팔 놓고 뚫리는 거는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네. 팔 놓고 뚫리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중에 이제 7번마 여러 마필들이 좀 골고루 팔리는 상황인데, 자, 2번마 이제 봉성명가도 이제 직전 휴양 위에 오랜만에 핸디캡이 제일 핸디가 많죠. 63인데. 이 마필이 직전 휴양이 오랜만에 했는데, 마지막에 버티지를 못했어요. 마필 상태는 조금 더 좋아졌는데, 또 거리가 1110m. 더 오히려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적응을 해야지 않나.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편성상으로 보면 8번을 놓고 7번, 뭐 6번, 2번, 뭐 9번 이런 말들이 팔리는 흐름 같은데 저는 봉성명가를 좋게 봅니다. 봉성명가. 왜 봉성명가를 좋게 보느냐? 제가 네. 방금 좀 네. 안 좋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왜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 마필이 이 백호보배가 없으면은 사실 2번 봉성명가를 언급을 못 드리는데 사실 이 봉성명가가 예전에는 선행일변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금강경주시에는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게 각질 변경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 컨디션 난조로 해서 그렇게 탄 건지 모르겠지만 백호보배가 끌고 험마공신이 2번 매를 물고 가는 경주라면 봉성명가가 의외로 전개가 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직선에서 승부가 난다면 8번, 2번, 7번이 직선 승부가 예측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의외로 어부지의 입상이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의외로 배당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2번 봉성명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한남 위원이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던 8번 한라영산 당연히 뭐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저는 2번 봉성명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좋게 보신다면 7번이요? 저는 이제 뭐 7번은 뭐 항상 훈련 상태는 최근에 좋은 마필이고 오히려 이제 직전보다 좀 상태가 더욱 좋아진 마필이 이제 3번만 황해비호입니다. 황해비호. 이 마필이 이제 좀 상대가 강해지긴 했지만은 훈련 과정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뭐 한라마와 뭐 연일 뭐 주중 내내 이제 같이 병행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한 서너 바퀴씩 길게 돌렸는데 마필이 직전보다 월등히 좀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뭐 3번 황해비호 마필의 기본적인 혈통도 좋은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과거의 능력으로 따지자면은 뭐 한라 영산에 버금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황해비호 이번에 다시 한번 연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복병권 세력이지만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8번 한라영산을 필두로 해서 2번 봉성명과 3번 황해비호. 자, 이 두 마필을 언급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강타의 UCC 메일으로 선정을 해서 자,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강한남 위원의 전반적인 흐름과 보시는 마필을 언급해 주시죠. 네, 편성 자체가 선행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행마가 거의 선행 일변도인 마필이 있는데 10번마 소양호, 9번마 참사랑, 10번마 자비대령, 4번마 하늘재. 이 마필 중에서 뭐 선행을 나가는 마필은 뭐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행 나가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9번마 참사랑이 최근에 월등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걸음 변화를 보인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참사랑이 좀 나은 전력이다 볼 수가 있겠고 3번마 자칭여왕이 이제 연승을 하고 3년 3승하는 마필인데 09초 7, 이 정도면은 1200도 항상 무난하게 입상을 읽어낼 수 있는 전력이 있는데 이 마필은 뛰면 뛸수록 상당히 걸음이 더 늘어나고 있는 마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한 번 정도는 뭐, 이거 왜 이렇게 잘 뛰지? 뭐 이랬었는데, 직전에 뛰는 거 보면서는, 이 마필은 정말 좋은 말이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승군전에도 전개가 앞선이 이제 여러 마필들이 뭉치는 전개다 보니까, 자, 오히려 이제 3번마 자칭여왕이 승군전이지만 좀 편안한 뭐 그런 전개를 이끌어내면서 또 입상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냥 의외로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이소성대 같은 말도 가끔가다 잊어먹을만 하면 이거 진짜 한 방씩 슬그머니 올라와가지고 때리면서 배당은 아니었지, 그때는. 배당은 아니었는데 그런 면도 있고, 또 소양호도 이번에 선행 가지 않나요? 글쎄요, 소양호가 가장 빠른 선행력을 가진 마필이긴 한데 거의 버금가는 선행력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7번 마제 자비대령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무조건 선행을 나가버려요. 거의 끌리는 마필인데, 끌려서 직전에는 1610이라서 외곽에서 뭐 거의 뭐 잡고 늘어졌지만, 이것도 마필이 그냥 잡고만 있어도 선행을 나가서 이제 앞에 마필도 없는 마필이라 가지고, 10번마 소양호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는 뭐 무너질 소지가 너무 많지 않나. 선행을, 편한 선행이 기대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지만 10번마 소양호는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제주유차 2경기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한 마리로 추천을 드린다면 8번 극찬을 추천드릴게요. 지금 이제 강한남 위원님한테 제가 얘기를 전부 들었어요. 어떤 흐름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전부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전개상 이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선행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들 마필들이 누구 하나 편하게 간다면 그 편성에선 입상이 가능하겠는데, 그 편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어. 왜? 누구나가 뛰어나갈 수도 있고 사실상 무빙도 되고 다 그런 마필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8번 극찬이 따라가는 전개거든요. 따라가는 전개인데, 의외로 제가 봤을 때 소양호가 나가던 간에 누가 또 7번 자비대령이 나가던 9번 참사랑이 나가던 누가 나가던 간에 의외로 이런 마필들이 부러지면서 저는 종반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8번 극찬이 이번 편성에선 전현종 기수인데, 지난번에 한번 타봤고 그 이전에 원래 전현종 기수가 타던 말이니까 8번 극찬이 편성에 이점을 안고서 한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어쨌든 이 편성에선 인기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8번 극찬에 대해서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자, 오늘 이제 빵빠레를 울릴 수 있는 강한남 위원이 와천상단 준비한 최고의 승부처, 자, 제주 토요 교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저 왜 메인 승부처 선정을 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어떤 말을 강하게 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급 경주는 뭐 최근에 항상 배당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뭐 1번마 진치 지금 뭐 용석 김홍석 기수인데 64kg 부담 중량 뭐 한계치에 다다랐고, 이번 경주도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뭐 1번마 진치 직전에 뭐 뛰는 모습을 보고 이번 훈련 상태를 봤을 때는 뭐 다시 한번 무너질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인기 마필인 1번마 진치는 이제 걷어내고 시작을 하겠고, 자, 8번마 명마 탄생도 이제 최근에 좀 직전 경주는 의지가 좀 약했던 마필이었어요. 전전 경주에 끌려서 들어오고 직전 경주에 또 간단한 소수 내고 또 이상하게 헛짓거리 한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이제 1400m 거리에서는 좀 불안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1번마 진치, 8번마 명마 탄생, 자, 두 마필을 완전히 걷어내고, 자, 이번 경주 딱 3마리로 압축을 해가지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사냥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치하고 명마탄생이 인기 1, 2위로 팔릴 수도 있는 마필인데 그 두 마리를 걷어낸다. 그럼 제가 하나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메인 승부처인데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랑극단이 사실 이게 등짝 자체가 직제절에 배성화가 끌고는 들어왔는데 등짝 자체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지 않아요? 네, 이번마 유랑극단은 뭐 이번에 좀 타조 기수 뭐 김경훈 기수를 기용했으면 하는데, 김경훈 기수가 이제 이번마 3다비호를 이제 기승을 하면서 뭐 소속적 배성화 기수한테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배상화 기수는 뭐 제주 경마장에서 뭐 참고 타라 이게 안 먹히는 기수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 기수는 그냥 마필의 능력, 뭐 최근에 상태 좋고 이번에 훈련 상태 좋고 이번에 전개도 좋기 때문에 뭐 배상화 기수가 열심히 타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마필 상태라든가 모든 조건은 뭐 직전보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도 지금 강한남 위원의 승부처이지만 저도 상당히 좋게 그 그림 자체를 좋게 봅니다. 1번, 8번보다는 다른 마필들이 좋게 보이는데 저는 다시 한번 노리는 마필이 4번 한색이라는 마필인데요. 야, 이게 사람이 그 오기가 생기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약을 올리네, 살살. 약다구리 올리는데 지난번이었나? 신용호골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찌부가 나면서 계속적으로 인기바로 팔리고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기습을 때리고 나가가지고 10번마가 멋지게 웬 생바닥을 때렸던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4번 한세기가 좀 그런 거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찌부가 계속 나면서 마필 자체가 인기만 모으지 실전에서 매번 약 올리고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4번 한세기의 마필의 능력과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편성에서 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4번 한세기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강한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3경주 강한남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데 자, 멋지게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그런 편성인 만큼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다음에 이 한 경주를 해도 하루 경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주교차 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자, 좋은 선택하셔서 제주 경마가 여러분들의 경마 대승의 일조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